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공투자 부동산 재테크 진행을 맡은 김호정입니다. 죽느냐 사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이 대사는 햄릿의 유명한 대사죠. 부동산 시장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사느냐 마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여러 가지 정책이 나오고는 있습니다만 집값은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꽁꽁 얼어붙은 부동산 시장 속에서 지금이라도 사야 되는지 아니면 가격이 조금 조정받을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지 여러 가지로 고민 많으시죠. 그 고민 저희와 함께 덜어보시는 건 어떨까요? 오늘도 전화와 문자창 활짝 열어놓고 여러분들의 고민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전화 026676-0321로 전화 주시면 되고요. 나는 문자가 더 편하다 하시는 분들은 샵 8181 문자로도 상담을 신청해 주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함께 주실 전문가 먼저 소개해 드리도록 하죠. 드림부동산 투자자문 이동주 대표 자리해 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많은 분들이 올 한 해를 돌아보면서 그때 좀 투자를 할 걸 좀 아쉬워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분들은 지금이라도 시간 투자를 해서 좀 강연회를 찾아가는 거면 어떨까 싶거든요. 그렇죠. 특히나 네. 지난 16일 발표했던 그렇죠. 12, 16 부동산 대책이 굉장히 지금 시장에서 네. 핫하게 지금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물론 양분화가 돼 있어요. 이것이 긍정적일 것이다, 부정적일 것이다 양분화가 돼 있지만 전체적인 현재 분위기상으로는 그렇게 유리하지만은 않다. 하지만 내용을 또 세부적으로 뜯어보면 이거를 유리하게 얼마든지 바꿀 수도 있다라는 부분들이 지금 곳곳에서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들은 조금이라도 나보다 더 많이 분석을 할 줄 아는 사람, 즉 이제 전문가라고 칭하겠죠. 그런 분들이 하는 이런 그 강연이라든가 이런 세미나 시간을 잘 활용하시면 좋겠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금요일 2시에 진행을 합니다. 특히나 이번 주에 하는 세미나에서는 그 12, 16 대책을 집중적으로 분석을 해서 앞으로 내년도 부동산 시장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공략하면 될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을 명쾌하게 해석을 해드릴 테니까요. 많이 참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새로운 대책이 나오면 부동산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겠죠. 정책에 대해서 다양한 이야기 해주신다고 하니까요. 세미나 꼭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순서입니다. 4인 4색 상담 노트 지금 시작합니다. 부동산에 대한 고민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전문가의 조언을 들어보시는 건 어떨까요? 4인 4색 상담 노트 전문가 4분의 의견과 함께 해주시는 대표님의 자세한 상담까지 들어보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의 사연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부모님이 거주하실 주택을 찾고 있습니다. 영등포구 물레동의 동원 대자뷰와 영등포구 대림동 현대 3차 아이파크에 관심을 갖고 있는데요. 거주 겸 투자로 어디가 더 좋을까요? 라는 사연이 들어왔습니다. 전문가의 의견 먼저 살펴보시죠. 이상수 대표, 황태현 대표, 정창래 대표는 대림동 현대 3차 아이파크에 손을 들어주셨고요. 조범식 대표는 물레동 동원 대자뷰에 손을 들어주셨습니다. 선택 이유까지 살펴볼까요? 이상수 대표입니다. 신도림 개발이 진행이 빨라서 주변 환경 개선과 시세 상승이 빠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유일하게 물레동에 손을 들어주신 조범식 대표는 2호선 역세권 위치, 편의시설 상대적으로 더 낮다. 영등포 도심개발 진행 시 시세 상승 여력도 높다라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황태현 대표입니다. GTX, 신안산선 등 수혜가 예상된다라고 내다보셨고요. 정창래 대표는 아파트는 단지 규모 클수록 안정적이다. 큰 호재가 없다. 단지 규모의 가중치 두고 선택하라라는 의견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전문가의 의견 차례로 살펴봤는데요. 먼저 상담 신청해 주신 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사연을 읽어보니까 거주 겸 투자 목적으로 찾고 계신 것 같아요. 네네. 네, 전문가 의견이 조금은 엇갈렸는데 우리 대표님 의견 어떨지 바로 들어보도록 할게요. 받아주시죠.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이게 직접 거주하시는 게 아니라 집을 알아보시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어쨌건 그러면 실거주하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보편적으로는 이제 또 이제 부모님 같은 경우는 실거주 비중을 조금 크게 두시는 경우도 좀 있어서 이게 네. 비교하는 단지 자체가 이렇게 좀 약간 극과 극인 경우도 많이 발생을 하거든요. 네. 근데 지금 저희 시청자분께서도 보면은 조금 두 개의 단지가 어떻게 왜 이걸 비교하셨지?라는 좀 의구심이 좀 드는 그런 단지를 사실은 비교를 하신 거예요. 네. 네, 왜 그런지 이제 단지를 비교할 때
뭐를 중심으로 비교를 하면 되는지부터 제가 말씀을 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네. 네. 사실은 이제 답은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 다른 전문가들이 이야기한 것처럼 사실 저의 의견도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현대 3차를 선택하시는 것이 조금 나을 수가 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파트 단지끼리 비교할 때는요. 한 기본적으로 검토해 보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중에 첫 번째 상태가 이제 입지 부분이 될 것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아파트 단지이기 때문에 우리가 규모를 살펴보게 되거든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환경을 봐요. 환경을 봐야 돼요. 이 환경에는 다양한 환경이 포함되어 있죠. 주변 환경을 포함해서 모든 환경. 그리고 이 환경에는 플러스 알파라는 것도 있어요. 이 플러스 알파는 뭐냐면 결국은 최종적으로 가장 강하게 아파트 가격 상승을 밀어줄 수 있는 호재가 무엇이냐. 이것까지 최종적으로 살펴보게 되는데, 자, 입지 그러면은 어떤 부동산이건 입지를 했을 때는 교통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죠? 네네. 그럼 첫 번째 비교 항목을 딱 놓고 비교를 해보면은, 자, 이 첫 번째 보신 동원 같은 경우는 물레역 초역세권이고, 이 현대 3차 같은 경우는 지도상으로 봐도 실제 걸어 다녀 봐도 역과의 접근성이 이 동원이 훨씬 더 좋아 보인단 말이에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교통면에서는 동원이 승리. 자, 그럼 규모면을 한번 보자고요. 규모면을 보면은 이 동원은 굉장히 소규모 아파트 단지죠. 네. 세대수가 적잖아요. 네. 근데 현대 3차는 세대수가 500세대 이상 크죠. 네. 그러니까 규모 면에서는 당연히 적은 규모 세대수를 갖고 있는 단지와 500세대 이상 1000세대 정도 되는 단지가 있으면은 수요자들이 일반적으로 선택을 할 때 내가 아닌 다른 수요자들도 생각을 해보셔야 될 거잖아요. 네. 그때 다른 수요자들은 어떤 걸 더 선호할까라고 봤을 때 아무래도 세대수가 훨씬 많은 걸 선호할 수밖에 없겠죠. 기본적으로 네. 단지 내에 있는 어린이집도 다를 것이고 관리사무실 형태도 다를 것이고 뭐 단지에 있는 커뮤니티 시설이 세대수가 많을수록 단지의 규모가 클수록 하나라도 더 갖춰지기 때문에 당연히 많은 수요자들은 세대수가 작은 것과 세대수가 많은 것을 놓고 딱 경쟁을 시킬 때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은 단지 세대수가 큰 거를 선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네. 규모 면에서는 당연히 현대가 조금 우세한 거고. 자, 다음은 이제 환경을 보는 거예요. 특히나 아파트 단지는 실제 거주를 해야 되기 때문에 환경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러면서도 빼놓을 수 없는 게 있어요. 빼놓을 수 없는 게 뭐냐면 주변에 학교가 있냐 없냐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네. 편익시설이 얼마만큼 있느냐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같이 어우러져 있는 주거 환경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면 이 동원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 굉장히 가까워요. 그러니까 이 현대 3차에 비하면 초등학교가 바로 옆에 있으니까 아이들 키우는 입장에서 굉장히 유리해요. 거기까지는 동원에 대한 우세점을 줄 수 있어요. 그런데 편익시설을 놓고 보면 물론 이 동원도 앞에 홈플러스가 있고 역세권이기 때문에 크게 지장은 없을 것 같지만 현대 3차가 아무래도 신도림 역세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백화점에서부터 할인마트 좀 더 다양성을 놓고 보면은 현대 쪽에서 편익시설이 조금 더 우세해요. 그리고 네. 주거 환경을 놓고 봤을 때, 자, 이 물레동의 특징이 기존의 공업단지들을 싹 주거지로 바꾼 곳이잖아요. 그죠? 네네. 그런데 아직도 바뀌지를 못하고 앞으로도 언제 바뀔지 모르고 남아있는 공장 지역이 바로 길 건너 사이에 존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역을 조금 더 넓게 펼쳐놓고 봤을 때는 주거지하고 아파트 단지 위주로 이루어져 있는 현대 3차보다 동원 대자뷰가 전체적인 큰 주거 환경에서는 현대보다는 조금 떨어진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기도 현대가 조금 더 우세. 이렇게 되면은 전체적으로 놓고 봤을 때 세 가지의 환경, 입지 규모, 환경까지 놓고 봤을 때 현대가 조금 더 우세하고 마지막으로 호재예요. 가장 중요한 호재. 가격을 밀어 올릴 수 있는 호재. 자, 동원 대자뷰는 자체적으로 어떤 특별한 호재가 없어요. 그리고 지역적으로도 바로 옆에 있는 아파트들이 재건축을 한다거나 어떤 주택 가격을 추가적으로 상승시킬 수 있는 이슈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곳은 없어요. 그런데 현대 3차는 주변 마찬가지 똑같아. 주변에 재건축을 한다거나 그런 건 없지만 현대 3차 자체가 뭘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리모델링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물론 이 리모델링이 실제 사업까지 갈지 안 갈지에 대한 그런 부분 나중에 고민할 문제고 어쨌건 리모델링에 대한 사업 설명회를 하고 자꾸자꾸 진행을 한다라는 거는 단지 내부적으로는 굉장히 자기 자신의 가치를 끌어올리는 호재로 작용하는 거고요. 두 번째 이제 지역 호재로는 뭐냐면 신도림은 향후 GTX가 들어올 예정이잖아요. 그죠?
물론 네. 시간 오래 걸려요. 그렇지만 이미 착공을 한 신안산선이 들어오게 되면 현대 3차하고 굉장히 가까운 곳에 입지를 해요. 그러면 신도림 역세권에 신안산선 역세권 더블, 그러니까 지금도 국철과 2호선 이시가 더블 역세권이니까 이제 트리플 역세권으로 바뀌게 되는 거거든요. 이런 네. 지역 개발 호재와 내 자체의 호재를 놓고 봤을 때도 당연히 현대가 우세할 수밖에 없다는 결론을 내리게 돼요. 그래서 당장에 조금 더 깨끗한 아파트, 뭐 초등학생에 있어서 학교의 접근성이 중요시하는 실거주에 큰 비중을 준 접근성이 아니고 실거주도 안정적으로 하면서 결론적으로는 최종적으로 자산가치 증식을 많이 이룰 수 있는 거는 이렇게 다양성을 갖고 있는 다양한 호재까지 갖추고 있는 현대 3차가 훨씬 좋다라는 결론을 도출해 볼 수 있는 거거든요. 네네. 네, 도움 되셨나요? 그런데 물레동 쪽에도 네, 제2 세종문화회관 들어온다 그러고 네. 호재가 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자, 제2세종문화회관이 들어와요. 문화시설이 하나 들어와요. 그렇지만 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 앞에 있는 이 공업지역은 지금 쉽게 움직일 수가 없어요. 네네. 그리고 자, 교통 호재가 추가적인 교통 호재와 내 자체가 개발될 수 있다는 호재, 이걸 어떻게 이길 거죠? 그것도 네. 200세대 정도밖에 200세대가 안 되는 지금 소규모 아파트 단지가 그걸 이길 수는 없는 거잖아요. 네. 네, 좀 더 큰 걸 보세요. 하나만 더 여쭤봐도 될까요? 네, 짧게요. 처음 알아봤던 데가 현대 3차 밑에 1차 아파트하고 대림동. 네. 이 현대보다 더 아래쪽이죠. 네. 네, 그러면 이 거기하고, 현대보다 입지가 더 안 좋잖아요. 네. 한 예. 300m 정도 더 멀리. 자, 현대보다 더 입지가 좋은 곳을 중간에 놓고 내가 고민하는 거는 고민의 요지가 이 고민의 이유가 있는데 네. 현대보다 입지가 더 떨어지는 데를 내가 현대랑 또 3차랑 고민할 이유가 없죠. 네. 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두 곳을 두고 고민을 하신 것 같은데 이동주 대표 역시 현대 3차에 손을 들어주셨습니다. 이렇게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를 해본다면 조금 더 현명한 투자 전략을 세울 수가 있는데요. 지금부터 전화와 문자창 활짝 열어놓고 여러분들의 고민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서울 전화 02-6661-0321로 많은 신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전화 상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성공투자 부동산 재테크, 지금 내가 생각하고 있는 재테크 방향이 전문가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동산에 대한 다양한 고민 저희와 함께 풀어보시는 건 어떨까요? 02-6661-0321로 들어온 전화 한 통 바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어떤 점이 가장 궁금하세요? 저는 네. 광진구 다양 사동에 네, 투룸을 2년 전에 사서 임대 사업을 내놨고요. 네, 그리고 하나는 용산구 호암동 네, 1-13번지에 투룸을 또 하나 매입을 했어요. 네, 그래서 두 군데 전망이 궁금하고요. 네, 호암동 거를 장기 임대로 하는 게 나을지 네. 전망에 따라서 짧게 갈지 네. 그게 좀 궁금합니다. 그러시구나. 지금 자양동과 후암동에 다세대 빌라를 매수를 하셨는데 자양동은 임대사업을 등록을 하셨고 후암동은 전망에 따라서 좀 장기로 등록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이신 것 같습니다. 네. 네, 어떤 전략이 좋을지 전문가의 의견 들어볼게요. 받아주시죠. 네.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네,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일단 지역 명으로 들었을 때는 둘 다 좋은 곳을 잘 투자를 해놓으셨네요. 네. 네. 그래요. 자양동은 어디쯤이세요? 자양 사동이요. 그 자양 사동 여기 저기 59-91. 네. 59, 아니, 57-91. 91. 57-91이요? 네. 한강변이네요. 네. 네, 그래서 이거는 지금 임대 등록해 놓으셨고 네. 후암동은 등록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하시는 거예요? 장기로 갈지 아니면 단기로 갈지. 후암동을? 아니, 이게 길게 가야 될 것 같은데 여기가 네. 후암 동후암이라서 네, 일단 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등록하세요. 동후암도 괜찮아요? 예, 등록하시고 왜 그런지 말씀드릴게요. 네. 네, 자 이제 자양동 같은 경우는 특징이 뭐냐면 일단 위치는 굉장히 잘 선택하셨어요. 네. 그리고 특히나 이제 또 특성 유원지역도 있고 일단 자양동 이쪽 전체가 지금 한강변이잖아요, 그죠?
네. 그리고 바로 옆에 보면은 여기서 이제 4개 구역으로 나눠서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네, 성수동. 예, 그러면 네. 이 자양동의 입지는 자꾸 이제 어떻게 평가를 하는 거냐면 여기에 이제 이렇게 건물들이 들어오잖아요. 네. 이제 개발이 완료될 때 건물들이 들어올 거잖아요. 물론 시간은 굉장히 오래 걸리겠지만 네. 그럼 저 과정을 거꾸로 계속 단계를 이렇게 진행을 하겠죠, 옆에서. 네. 그럴 때마다 여기 이 자양동에 대한 그 한강변에 대한 기대감이 그 같이 이렇게 올라가요. 네. 우리가 있는 지역도 저렇게 될 확률이 있겠구나. 저렇게 될 기대감이 이제 자꾸 반영이 되면서 네. 뭐 실제로 개발이 여기도 막 진행을 해서 가격이 막 쭉쭉쭉 치고 올라가지는 않겠지만 안정적으로 꾸준하게는 상승을 할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2년 전에 구입하셨으면 이제 새 거를 구입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죠? 네, 신축이요. 예, 신축이니까 8년 의무임대 등록하셨을 거 아니에요. 네. 네, 요때까지는 그냥 무난하게 조금 안정적인 차익 실현, 그러니까 막 네. 급등을 한다거나 큰 차익 실현을 기대하지 말고 대신에 투자금은 얼마 안 들어갔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안정적인 차익 실현을 한다. 그러니까 수익률이 굉장히 의외로 높게 얻는다 해놓고 처분은 요때 가서 한번 판단을 해보시자고요. 네. 요때 가서 이제 지역이 어떻게 변할지를 놓고 그때 가서 판단하는 게 맞으니까요. 네. 그래서 이 의무임대 기간까지는 내가 굉장히 잘 투자했다라고 생각하고 보유하시면 되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후암동이잖아요. 네. 후암동은 지금 사 놓으시고 지금 깨름직 하신 거야. 이게 동후암동이라 그죠? 네. 그러니까 그럼 왜 서부암동을 사시지? 근데 서부암동 사시려고 했더니 사실은 돈이 너무 많이 투자. 특별계획구역이다 해서 너무 많이 들어가요. 투자금이. 네. 고비용 투자예요. 그죠? 네. 특히나 저 동자 1구역에서 뭐 추진이 조합을 하네 어쩌네 막 그러면서 더 그렇죠. 네. 근데 이 동호암동도 굉장히 특징이 좋은 곳이에요. 뭐냐면 우리가 좀 크게 생각해 보자고요. 용산 전체적으로 자꾸 이슈화가 되는 이유는 개발을 진행을 하는데 용산에서 개발을 진행을 하는데 이 규모가 뭐 업무지구 조성도 그렇고 뭐 공원 조성도 그렇고 저 서울 역세권 개발도 그렇고 전부 다 소규모가 아니고 규모가 네. 어마어마하게 큰 개발들이에요. 그렇죠? 네. 그럼 이 개발들이 실제 눈에 보이고 지역에 실현이 됐을 때는 인근 지역에 옆에 인근 지역 붙어 있는 지역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커져요. 그리고 네. 자 동호암동이 우리가 어차피 동호암동은 다 알아요. 고층 개발 안 되는 거 다 알고 지금 진입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자 서구암동이 고층 개발되면 나는 저층에 쾌적한 주거지로서 갖춘 장점이 또 그때부터 눈에 보이기 시작할 거고 민족공원이 아래쪽에서 조성이 되면 결국은 이쪽이 아파트 단지로 다 바뀐다는 가정을 해봤을 때 일반 주택 가면서 이 민족공원을 이용하는 서울역이나 남산에서 민족공원을 이용하는 이 많은 그 관광 수요자들이 이 동호암동의 이 주거지를 상업지화 시켜주는 그 수요자들로 바뀐단 말이에요, 이게. 네. 그럼 결국은 뭐냐면 주거지의 상업화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면서 지가가 꾸준하게 상승을 하니까 꾸준한 지가 상승 위에 있는 건축물들의 가치는 자연스럽게 올라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땅의 가치가 올라간다라는 게 맞겠지만 정확한 표현은 맞겠지만은 결국은 위에 있는 건축물의 가격이 같이 합산해서 계산이 되는 거기 때문에 결국은 내가 갖고 있는 주택의 가격도 안정적으로 올라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근데 이 말씀드린 이런 것들은 지금 당장 단기간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네. 상당히 긴 시간이 최소 10년 이상이 걸리잖아요. 네. 어차피 내가 진입한 지역이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고 그 지역에 적용되는 호재 또한 장기적으로 거쳐서 반영되는 호재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것도 세제 혜택을 조금이라도 받을 수 있는 임대사업자 등록을 해서 내가 누릴 수 있는 혜택을 최대한 찾아 먹어야 되는 거예요. 네. 네, 아시겠죠? 네. 아, 대표님 그리고 한 가지만 더요. 네, 저기 임대사업을 내야 되는데 네, 제가 이거를 분양을 받은 거라서 7월 달에 네. 계약서 쓰고 3개월 안에 그걸 신청을 해야 되나요? 취득세 혜택을 보려면? 그러니까 취득일로부터 3개월이거든요. 네. 취득일로부터 3개월이니까 여기서 우리가 취득일을 자꾸 헷갈리는 게 취득일은 계약했다고 낼 게 아니죠. 예, 등기를 내고 3개월. 그렇죠. 그러니까 등기 네. 잔금 치르고 네. 3개월 이내에 등록하셔야 되는 거고요. 네. 지금은 등록 자체도 사실은 그 계약서 갖고 등록이 돼요. 네. 계약서 갖고 등록이 되는데 실제 이제 내가 의무 임대 기간 산정할 때 있잖아요. 네. 이거는 이제 임차인이 들어왔을 때부터 그 기간이 산정이 되는 거니까
미리 등록했다라고 해서 뭐 이게 기간이 내 보유 기간이 단축된다, 의무 임대 기간이 단축된다거나 그런 건 없으니까요. 네. 네, 그 특별한 뭐 그냥 지금 등록하나 내가 잔금 때 가서 등록하나 내가 얻는 이익은 크게 다를 게 없다. 그리고 세제 혜택 기간 내에만 충분히 등록을 하시면 되니까요. 그렇게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아, 예. 네, 후암동과 자양동 모두 전망이 좋기 때문에 좋은 결정이었다. 특히 후암동 같은 경우에는 임대사업을 등록해도 좋겠다라는 긍정적인 답변 주셨습니다. 다음 분 만나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네, 부동산에 대해서 어떤 상담 도와드릴까요? 지금 그 남가자동에 네, 현대 아이파크를 가지고 있어요. 네, 그런데 이걸 매도를 해야 되는지, 네, 더 가지고 보유를 해야 되는지, 네, 예, 궁금하고. 네, 그리고 김포시 신곡동에 네. 신고주고 캡슐앤 파크빌이 있어요. 그 네. 분양권을 가지고 있는데. 네. 그거를 보유해야 되는지 이거를 매도하고 그쪽으로 입주를 할까 하는데 어떤가 해서 궁금해서 전화했어요. 알겠습니다. 일단 정리를 해볼게요. 현대 아이파크에서 지금 거주를 하고 계신 것 같은데 김포시에 있는 캐슬앤 파밀리에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예. 여기 분양권을 갖고 있어서 갈아타야 하는지 아니면 계속해서 보유해야 되는지가 궁금하신 것 같아요. 예예. 네, 어떤 전략이 좋을지 좀 의견 들어보도록 할게요. 받아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예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네. 이 남가자 현대 아이파크는 입주한 지 꽤 오래된 아파트예요. 예. 20년 됐습니다. 20년 됐죠. 그래서 김포에 있는 새 아파트 입주하시려고 이거를 분양을 받으신 거예요? 예. 내년 11월 달에 입주하거든요. 여기가. 새 아파트에 이제 거주하시고 싶으셔서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딱 어떤 개념이냐면요. 남가자 현대 아이파크를 어쨌건 저게 김포에 있는 아파트가 입주를 하게 되면 예. 일시적 2주택에 해당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그냥 새 아파트로 들어가서 살래 이 개념이라면은 상관이 없는데 예예. 사실 이제 자산의 증식적인 측면 있잖아요. 예. 그걸로 봤을 땐 그렇게 높은 점수를 주기는 힘들어요. 예. 왜 그런지 말씀을 드릴게요. 예예. 김포라는 곳은 김포시의 주거 중심지 하면 어디가 먼저 떠올라요? 김포공항이 이제 떠오르죠. 김포공항은 서울에 있는 거고 예예. 김포시에서 주거 그러면 이제는 김포 한강신도시가 떠오르잖아요. 예예예. 한강 더 위쪽에 있죠. 한강신도시가. 그리고 떠오르는 곳이 이제 풍무지구. 그다음에 네. 이제 요즘에 이제 최근에 이제 고촌이 떠오르는데 왜냐면 서울과 네. 접근성이 가까우니까. 예. 그러면서 다 지금 떠오르는 중심 지역이 뭐냐면 이 김포 도시철도 있죠. 예. 철저하게 도시철도 중심이란 말이에요. 김포시가. 예예. 그러면 한강 신도시 5만 세대가 넘는 한강 신도시에서조차도 그러니까 신도시에서조차도 도시철도 역세권이 아니냐에 따라서 가격이 편차가 발생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 풍무역이 인기 있는 이유, 고촌역 일대가 인기 있는 이유가 여기서 이 도시철도를 타면 마곡지구로 바로 들어오기 때문이에요. 예예. 그리고 마곡지구의 전셋값이면 여기 와서 매매를 하고도 남아요, 돈이. 예예. 그러니까 막 이주를 해서 들어오는 건데, 자, 신곡지구가 보면은 택지개발, 그러니까 민간에서 하는 도시개발 사업 구역으로서 새 아파트를 짓는다라는 건 좋아요. 대규모 단지 짓는다는 건 좋은데 안타깝게도 고촌역하고는 도보를 걸으려면 굉장히 힘이 들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물론 버스를 연결하면 되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역세권 그러면 도보로 편리하게 10분 이내 최소한 10분 이내는 무조건 들어갈 수 있어야 되잖아요. 예예. 근데 살짝 벗어났단 말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입주하는 지금은 새 아파트의 프리미엄이 어느 정도 형성이 돼 있고 수요자가 좀 들어갈 수 있겠지만 입주한 이후에 시간이 지나면 인기도는 자꾸 떨어질 거예요. 대표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냐면 이 지역에 보면 고촌에 보면 현대단지 있죠. 예예. 현대 아파트 단지가 2단지가 있고 1단지가 있어요. 2단지하고 1단지 가격 차이가 벌써 나요. 예예. 왜 그러겠어요? 같은 했는데
고촌역의 2단지가 조금 더 빠르다고 이 정도로 편차가 심하게 나는 특징이 갖고 있는데 가장 큰 이유는 김포 전체적으로 봤을 때 주택의 공급량이 넘쳐나기 때문에 그래요. 예. 그래서 자 서울의 아파트를 팔고 김포를 갔을 때는 서울의 아파트를 갖고 있는 것보다 더 가격이 높게 올라간다는 전제를 하고 가야 되는 거잖아요. 예. 예. 지금 그게 아니기 때문에 조금 다시 한번 고려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저거를 분양권으로 파는 것도 고려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 예. 다음에 아까 남가자동에 현대 그 가재울타운에 있는 거잖아요. 예. 예. 이 아파트는 팔긴 팔아야 돼요. 팔긴 팔아야 되는데 지금 파시기엔 조금 아까워요. 왜 그러냐면 사실 남가자 현대 아이파크가 이 가재울 뉴타운 때문에 가격이 많이 올라갔어요. 예. 그런데 지금 한계점을 보이는 이유는 뭐냐면 연수 차이가 오래 났잖아요. 서로 새 아파트랑 연수 차이가 좀 나잖아요. 예. 그러면 이 아파트는 이제 20년 된 아파트란 말이에요. 그럼 20년 된 아파트는 이제 결정을 해야 돼요. 내가 계속 구축으로 머물 것이냐 아니면 내가 신축이 되기 위해서 무엇을 할 거냐, 개발을 할 거냐 말 거냐. 근데 그 이야기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 개발을 하려고 딱 봤더니 재건축은 불가능하고 리모델링이라도 어떻게 해봐야 되는데 그 이야기도 없어요. 그렇다 보니까 더 이상 발전을 못하고 정체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그럼 이 단지를 가격을 한 번 더 끌어올려줄 수 있는 호재는 뭐냐면 서부선이 이렇게 들어올 거예요. 예. 그럼 서부선이 들어오게 되면 이 현대 아이파크 쪽이 바로 역세권으로 바뀌어요. 지금 가자역까지 거리가 좀 있잖아요. 예. 근데 서부역이 들어오게 되면은 서부 견자철이 들어오게 되면 여기 한 5분 거리도 안 될 거예요. 예. 그러면 첫 번째는 착공 때 가격이 한번 조금 더 올라갈 거고 두 번 가장 가격이 많이 올라갈 때는 개통을 해서 실제 이용을 할 때 워낙 편리해지니까 그때 가격이 조금 많이 상승을 하겠죠. 예. 그래서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가재울 뉴타운과 비교가 되면서 가격 격차가 더 나겠지만은 그래도 추가적인 호재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지금 파는 것보다는 이 호재를 내가 한 번이라도 이용을 하고 파는 시기가 낫다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파는 시점을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양과 현대를. 그래서 제가 바라는 거는 김포권을 분양권으로 팔 수 있으면 팔고 예. 현대를 조금 더 갖고 있다가 그때 예. 현대 호재 작용할 때 팔아서 그걸 합해서 다른 데로 옮기시는 게 좀 좋아 보여요. 아시겠죠? 그래요. 네, 이렇게 지금이라도 갈아타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매수와 매도 부동산 투자 결정 내리시기 전에 저희에게 연락을 주시면 전문가가 나에게 딱 맞는 정확한 정보를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전화장 활짝 열어놨습니다. 026676-0321로 지금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분 고민 또 들어보도록 하죠.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어떤 점이 가장 궁금하세요? 지금 여기 상도동에 네. 힐스테이 상도 프레스티지 아파트에서 네. 지금 7년째 거주를 하고 있는데요. 네. 이거를 그냥 여기서 계속 보유를 하고 있는 게 나은지 아니면 한번 갈아타기를 하는 게 나은지 궁금해서요. 네, 상도동의 프레스티지에서 7년째 거주를 하고 계신데 좀 갈아타야 되는 거 아닌가 고민하고 계신 것 같아요. 네네네. 네, 구체적으로 봐주신 지역 있을까요? 저기 장승배기 쪽이나 네. 아니면은 뭐 흑석동의 명수대 현대 이쪽을 좀 보고 있는데. 네, 그래서 거주 목적으로 궁금해서. 보시는 거죠? 네네. 네, 장승백이나 명수대, 현대, 흑석동까지 좀 보고 계신다고 합니다. 대표님, 어떤 전략이 좋을까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네. 네. 이거 입주한 지 얼마 안 된 아파트잖아요. 예, 지금 2013년도에 입주를 해가지고요. 네. 지금 이제 7년째 들어가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이제 선택을 해야 되는 게 그래도 예. 입주 10년 이내의 아파트는 서울에서는 아직 건재한 아파트거든요. 예. 그러니까 가격 상승률이 아직 남아 있다는 소리예요. 예. 이 아파트를 내가 팔고 이주를 하려고 생각을 할 때는 더 좋은 곳으로 가기 위한 거잖아요. 예. 그래서 지금 아까 흑석동을 말씀하셨는데 흑석동을 생각하신 건지 자금을 크게 안 보태고 옮기실 생각이신 거예요. 그죠? 예, 그렇죠. 네, 그럴 땐 잘 선택하셨어요. 그런데 흑석동에서도 지금 명수대 현대를 선택하신 거예요. 한강변에 있는 아파트. 예. 이 한강변에 있는 아파트 명수대 현대나 예. 한강 현대 나쁘지 않은 선택하셨고요. 예. 얘들이 재건축은 조금 어려울 거예요. 용적률이 좀 비교적 높아서. 근데 얼마든지 이거 리모델링은 또 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춘 아파트거든요. 예. 그래서 한강변의 특징을 갖고 있고 9호선 역세권이기 때문에 잘 선택을 했고 하나 더 보실 만한 게 흑석 뉴타운 있죠. 예. 흑석 뉴타운에 보면은 이게 몇 구역이지? 이게 5구역인가요? 입주한 아파트 있잖아요. 예. 이 흑석 여기가 바로 1구역이고 이 뒤에가 9구역인가 그렇잖아요. 예.
근데 그 가운데 이미 입주한 아파트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1구역하고 9구역이 입주하고 나면 기존에 입주한 아파트들은 새 아파트에 샌드위치 되면서 가격이 더 올라갈 확률이 높거든요. 요것도 같이 한번 검토해 보시면 굉장히 좋으실 거예요. 이거 갖고 그러면 가시는 지금- 게 상도동 거보다 더 낫다고요. 아, 그러면 갈아타는 게 나은 건가요? 왜냐하면 더 좋은 조건을 갖춘 곳으로 갈아타는 건 당연히 해야죠. 예. 네, 이렇게 그러면 보유하고 네, 이렇게 갈아타 보시려는 그 방향은 맞는 것 같습니다. 조금 더 발품을 팔아보시고 신중한 결정 내리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부동산에 대한 고민 실시간으로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대책이 나와서 그런지 더 고민이 깊어지신 것 같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대책이 정확하게 어떤 건지 또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고민 있으신 분들 세미나 꼭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고지해 주시죠. 네, 정말 이번 네. 대책은 굉장히 복잡해졌습니다. 네. 셈법이 굉장히 복잡해졌고요. 기본적으로 3단계로 나눠볼 수가 있겠고요. 그 3단계를 또 다시 3단계, 총 9가지 단계까지 분류를 네. 해봐야 되거든요. 난해해졌죠. 이렇게 복잡한 제도, 정책을 어떻게 여러분들의 것으로 만드는지, 어떻게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 한번 살펴봐 드리도록 할 거고요. 또 그에 따른 여러분들의 세부적인 투자 전략, 어떤 방식으로 내년을 준비하시면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까지 자세하게 말씀드리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바로 내일 세미나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다시 한번 고지해 드리도록 하죠. 뜨는 지역, 뜨는 부동산이라는 주제로 합정역에 위치한 드림부동산 투자자문에서 세미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12월 20일 금요일 오후 2시에 이동주 대표와 함께 하실 수 있는데요. 궁금하신 분들은 026676-0321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이런 상담은 없었다. 모든 질문에 답을 드리는 증문즉답 코너. 부동산 극한 상담. 네, 안녕하세요. 부동산 극한 상담 시간입니다. 부동산에 대해서 고민 있으신 분들 어떤 고민이든 상관없습니다. 지금 바로 전화와 문자 주시면 되는데요. 전화는 0266-0321번, 또 문자는 샵 8181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 전화와 문자 활용해 보시고요. 자, 오늘 목요일 극한 상담은 이동주 대표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달려볼까 하는데 준비되셨나요? 네, 최대한 많은 상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6분 안에 많은 상담 기대해 보면서 타이머 주시고요. 첫 번째 사연부터 만나보도록 할게요. 고척동의 산업인 아파트 재건축 바라보고 2018년에 매수해서 현재 거주하고 있습니다. 호재 기다리면서 계속 보유해도 괜찮을까요? 실거주 단지이기 때문에 가성비를 생각해서 거주한다라면은 나쁘진 않다. 그런데 이 산업인 아파트라는 게 굉장히 특수성 있는 좀 단지입니다. 그 70년대에 정말 말 그대로 산업인을 위해서 조성한 아파트 단지라는 특징이 있어서요. 네. 실제로 저의 재건축을 하려면은 뭐 사업성이라든가 아니면 토지의 용도 이런 부분에 난해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끼고 있는 아파트 단지들이 산업인 아파트거든요. 그래서 생각보다 이게 사업성이라든가 사업 속도가 좀 더 빨리 나가지 못하고 더딥니다. 그래서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릴 것이고요. 그렇다 보니까 실제 내가 투자 수익을 얻기까지는 굉장히 좀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특히나 저 고척동 산업인 아파트 같은 경우는 입지가 그렇게 좋다라고 보기가 조금 어려운 곳이기 때문에 높은 기대치보다는 그냥 실거주하면서 나중에 어쨌건 나도 새 아파트를 하나 받을 수 있다라는 개념이 아니면은 너무나 장기간으로 기다릴 큰 이유는 없겠다. 그래서 어차피 재건축을 이야기 나오고 있다라면 이슈화를 타서 가격이 조금 상승했을 때 주변에 조금 더 좋은 곳으로 이주하는 거를 충분히 고려를 해보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매도 타이밍 잘 잡으셔야 될 것 같고요. 다음 사연 볼게요. 서울 시내 재개발 지역에 투자하려고 봤는데 재개발 해제 지역에 투자를 하려고 합니다. 돈이 적게 들어가는 것 같은데요. 재지정 가능성과 투자할 때 유의할 사항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딱 그 질문에 답이 있으시네요. 네. 당연히 돈은 적게 들어가죠. 그러니까 시간하고 바꾸는 개념이거든요. 사실은 네. 시간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당연히 많은 프리미엄을 줘야 되는 거고, 불확실성이 크고 시간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비용을 조금 투자할 수 있는 게 재개발 해제 지역이면서 다시 지정 가능성이 있는 곳, 말 그대로 지정 가능성이 있는 곳을 들어가셔야죠. 이거를 보시기 위해서는요, 조금 막 거슬러 올라가서 이 원인을 조금 따져봐야 되거든요. 2012년부터 15년도까지 실태조사를 시작해서 출구 전략이 본격적으로 진행했던 시기입니다. 그때 다소 무리하게 서울시에서 해제를 잘 밟은 곳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50%가 찬성을 해서 추진 승인을 받았는데 20% 정도가
반대한다고 이걸 해제해버린 거예요. 직권 해제한 거예요. 이런 네. 것들이 요즘 보면은 다시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는 것이 하고 있거든요. 이런 지역들을 좀 몇몇 곳을 세밀하게 조금 타겟팅을 할 필요가 있겠고요. 투자시 유의할 사항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긴 시간과의 싸움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직 구역 지정이 되지 않은 곳을 지분의 단가가 얼마네, 지분이 맞네 적네 이거를 따지시는 단계는 아니에요. 지금은 어떤 단계냐면 내가 얼마만큼 이거를 오랜 시간 기다리면서 관리함에 있어서 아무런 부담이 없이 원활하게 관리를 할 수 있고 비용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지 이 방식으로 접근하시면 되는 거니까요. 방법은 정확하게 선택을 하셨다 하지만 너무나 세부적인 것까지 알기에는 굉장히 난해한 부분들이 많으니까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셔서 최종적인 결론을 내리셔라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미나 통해서 자세한 상담 꼭 받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사연 볼게요. 일원동에 성록수 아파트 전세 놓고 있는데요. 산이랑 가까워서 재건축 바라보고 계속 보여도 될까요, 이 대표님? 네, 일원동의 저층 아파트 상당히 관심 지역입니다. 네, 저층 아파트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는데요. 장점이라면은 강남에 있는 역세권이면서 대단지 주거단지를 형성하고 있으면서 개발이 충분히 가능한 아파트다. 네. 단점이라는 거는 상대적 이곳이 비행구역에 좀 포함이 돼 있다 보니까 고도 제한이 걸려 있어서 층수 제한이 걸려 있어요. 그래서 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한 고층 재건축이 사실상 불가능한 곳이다. 근데 이 단점이 시간이 지나면 굉장히 장점으로 바뀔 수 있는 곳입니다. 뭐냐면 앞으로 10년 뒤, 15년 뒤에는 쾌적한 저층 주거지가 또 인기 트렌드가 될 확률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러면 강남 같은 경우는 1:1 재건축도 할 수 있는 곳이 또 강남의 특징이잖아요. 그런 면에서 볼 때는 단점이 장점으로 얼마든지 전환될 수 있는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는 곳이다. 그래서 지금 당장으로 놓고 봤을 때는 좀 불안감이 있고 팔고 싶겠지만은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이 단지가 갖고 있는 단점은 장점으로 전환되면서 굉장히 좋은 조건을 갖추게 되는 거니까 장기적 목적으로 보유하시는 것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장기적으로 보유해 보시고요. 다음 사연인데요. 3억 5천만 원 정도 자금으로 장암 더샵에 실거주할지 아니면 월곡 두산이부 갭 투자할지 고민 중이신데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자, 우리가 정말 특별한 지역이 아니면은요, 이왕이면 내가 실거주하는 주택을 먼저 구입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장암지구 같은 경우는 의정부에 있는 곳인데 의정부역하고는 거리가 조금 있죠. 그래서 의정부시 같은 경우는 의정부역을 조금 중심으로 들어가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이 이제 GTX 때문에 꾸준하게 호재가 반영될 거니까요. 그게 아니면은 저금액에서 아마 조금만 더 보태면 월곡 두산이부 쪽도 들어오실 수 있게 돼 평수 좀 낮추셔야겠죠. 그래도 월곡 두산이부보다는 바로 옆에 있는 동부선 역세권으로 바뀔 수 있는 곳을 조금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동부선 역세권까지 보시게 되면 하계동 쪽에도 일반 단지들이 조금 있거든요. 그쪽도 같이 검토해 보시는 것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사연도 빠르게 볼게요. 서초동에 신축 1년 된 투룸 다세대 가지고 있는데 투자 목적입니다. 매도할까요? 보유할까요? 자, 강남의 신축 다세대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강남은 고가의 아파트 아니면 그냥 저런 고가에 진입할 수 없는 다세대 주택의 주거 지역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아파트 가격이 워낙 높다 보니까 집가 상승률이 워낙 높죠. 집가 상승이 높은 만큼 일반적인 주택지도 꾸준하게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신축 효과를 충분히 누릴 수 있는 입주 5년에서 7년 정도까지는 충분히 보유하셔도 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빠르게 다음 사연도 볼까요? 파주 문산주공을 1억 원에 두 채를 매입을 했는데요. 각각 1억 원에 이곳을 매도할지 보유할지 고민 중이십니다. 어떻게 할까요? 자, 문산 그러면 딱 떠오르는 이미지가 조금만 더 가면 북한이죠? 보고 싶은 사람을 만날 수 있겠구나 이런 곳이죠. 자, 저곳은 뭐냐면 지역적인 수요 말고는 외부 수요가 들어갈 일이 거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그곳을 설령 재건축을 한다고 해서 일반 분양이 잘 될까요? 아니 외지에서 막 투자자가 들어갈까요? 없잖아요. 내 물건을 사줄 만한 많은 수요자가 없는 곳이기 때문에 실거주로 한 채 보유하는 건 좋지만 저렇게 많은 걸 보유할 이유는 전혀 없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투자자 수요를 고려해서는 이제 다른 쪽으로 갈아타는 전략 세워드렸으니까요. 아마 자세한 상담 원하실 것 같습니다. 세미나 활용해 보시고요. 저희 02-6676-0321번 활짝 열어놓고 있고요. 문자는 샵 8181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방송 끝나더라도 여러분들의 고민 부동산 전문가가 해결해 드리고 있으니까요. 언제든지 전화와 문자 주시고요. 이어서 전화 상담으로 넘어가 볼게요. 성공투자 부동산 재테크 목요일 이 시간 이동주 대표와 함께 여러분들의 고민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남은 시간 동안 더 빠르고 자세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한 통 받아보도록 하죠.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네, 어떤 점이 가장 궁금하세요? 저는 광명시 네. 광명시 한진 아파트 사는데요. 네. 앞으로 전망하고 매도를 한다면 네.
저기 언제 하면 좋은지 좀 알고 싶어서요. 알겠습니다. 한진 아파트에 거주를 하고 계신데 얼마 정도 거주를 하셨어요? 6년이요. 횟수로는 7년이요. 알겠습니다. 지금 매도를 해야 될지 전망에 따라서 매도까지 고민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대표님 좀 전략 좀 짜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여기 실거주하고 네. 계시는 거예요? 예, 예. 네. 매도를 하긴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예. 지금 말고 조금 이따 하세요. 언제쯤 하면 좋을까요? 네, 언제쯤 하면 좋을지 말씀드릴게요, 이제부터. 예. 광명한진이 여기서는 참 인기 있는 곳이에요, 그죠? 네. 왜냐면 전부 다 주택가인데 얘만 아파트잖아요, 역세권에. 이게 지금 네. 막 분위기 좋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까지 분위기 좋았던 거는 주거지에서 나만 아파트였으니까. 그리고 앞으로도 조금 더 좋을 수 있는 이유는 전부 다 막 뉴타운 해갖고 재개발하잖아요, 그죠? 예. 막 재개발을 하니까 이곳들이 이제 새 아파트가 막 들어선단 말이에요. 여기도 아파트, 여기도 아파트, 여기도 아파트 막 들어설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새 아파트가 실제 입주를 하게 되면 나하고 이제 비교되기 시작한 시점이 와요. 예. 그렇죠. 비교되기 있는 시점이 왔을 때 내가 무엇인가 특단의 조치를 할 수 있지 않으면은 이제는 일정 부분 처음에는 새 아파트 가격이 높으니까 일정 부분 조금은 쫓아 올라가겠지만 그 기간이 막상 지나고 나면 더 이상 추격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네. 새 아파트와 기존 오래된 아파트가 이제 구분이 된다라는 거죠. 그렇기 예. 때문에 이 새 아파트가 입주할 때 있죠. 예, 예. 입주하게 하는 시점에서는 내 갈아타는 게 맞다라는 거예요. 예. 근데 갈아타더라도 가능하면 너무 많은 곳이 있으니까 역세권 쪽으로 갈아타셔야 되는 거예요. 예, 예. 역세권의 새 아파트 되는 쪽으로 그 그러니까 그 시기는 여기 거주하시니까 굉장히 잘 아실 거 아니에요. 예, 예. 네, 그 시기에 맞춰서 이주하세요. 그러면은 네, 이렇게 상담 도와드렸습니다. 조금 더 고민해 보시고 궁금한 점 있으시면 다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한 분 더 만나보죠.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떤 점 상담 도와드릴까요? 저는 월계동 롯데캐슬 루나 아파트 3년 전에 매수해서 살고 있습니다. 네, 근데 여기 매도 시점하고요. 네, 다른 건 남양주시 다산 해무르 아파트. 네. 예, 거기 34평인데 2021년 2월 입주 예정인데 네. 거기 매수해도 될지 그것 좀. 롯데캐슬 루나에 거주 중이신데 매도를 하고 지금 해모르로 갈아타는 전략을 생각하고 계신 거예요? 예, 예. 알겠습니다. 맞는 전략인지 대표님 체크를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예, 반갑습니다. 네. 루나를 팔고 다산을 가시려고요. 예, 예. 근데 그 시점이 예를 들면 그러니까 루나를 팔고 다산을 가는데 신도시의 역세권을 갈 거야라고 하면 제가 찬성을 할 것 같은데. 예. 루나를 팔고 다산동의 도농뉴타운의 1-3구역을 재개발한 곳을 갈 거야는 전 좀 반대예요. 거기는 네, 왜냐하면 내가 예. 단순히 가격 차이가 얼마 안 난다라는 이유로 이주하는 것과 예. 실제로 내가 이주했을 때 주택 가격이 상승하는 것까지 고려를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그리고 근데 루나는 이 루나 예. 아파트는 지금 파시는 게 아니에요. 지금 팔면 안 된다고요? 네, 아직 동부성 착공도 안 했잖아요. 예, 예. 동부성 들어오게 되면 이 앞에 역세권으로 바뀌는 곳인데, 예. 자, 1차 매도 시점은 언제냐면 착공 시. 그리고 2차 매도 시점, 만약 착공 시를 내가 놓쳤다. 그럼 2차 매도 시점은 개통 시예요. 예. 자, 장인뉴타운이 이제 여기서 이 지역의 주택 시장 막 끌어줄 거란 말이야. 입주가 다 마무리되고 하는 한 5년에서 7년 뒤 정도 되면 이 지역의 주택 시장을 장인뉴타운이 막 끌어주면서 동북선이 개통하게 되면은 이 지역의 주택 시장은 지금보다 많이 우상향을 할 거예요. 예.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처분하기 굉장히 아까운 거죠. 예. 자, 그 상태에서 지금 내가 가고자 하는 곳이 어디냐면 다산동이에요. 다산동인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다산동 그러면 다산 신도시를 떠오르잖아요. 예. 근데 애석하게도 여기는 도농뉴타운의 1-3구역 재개발해서 입주하는 곳이란 말이죠. 자, 새 아파트라는 장점은 있어요. 워낙 이제 오래된 주택가 또 입주 10년 이상 차 아파트들이 몰려 있는 곳에 새 아파트라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분명히 지금 현재 가면은 프리미엄도 형성이 돼 있고 수요자들이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뭘 봐야 되는 거냐면 지역 전체적으로 놓고 봤을 때 자, 다산의 주거 중심지가 어디가 되겠습니까? 당연히 지금 서울 잠실과 연결되는 8호선이 이렇게 들어오면서 대규모 새 아파트가 조성되고 있는 신도시가 아무래도 이 지역의 주거 중심지가 되지 않을까요? 그걸 우리가 고민을 해봤을 때 그랬을 때는 당연히
다산 신도시 내에서도 신도시가 되는 곳. 그게 아니면 구리 내에서 8호선 들어가면서 역세권 바뀌는 곳 있죠? 예. 그곳에 아파트를 차라리 매입하시는 게 새 아파트, 입주 앞둔 아파트들도 있어요. 똑같이. 그런 곳을 매입하시는 게 훨씬 더 미래 가치가 좋다. 이렇게 결론 드릴게요. 네, 이렇게 정의 도와드렸습니다. 시간 관계상 전화 상담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 텐데요. 오늘 상담 참가 못하신 분들은 내일 세미나를 꼭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표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죠. 함께해 주신 드림부동산 투자자분 이동주 대표,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드림부동산 투자자문 김재희사입니다. 자, 이번 주 부동산 정보통 시간에는요, 미래 가치가 굉장히 기대가 되는 그런 곳이면서 직주 근접성도 아주 좋은 곳이죠. 그렇기 때문에 소액 투자 유망 지역, 바로 영등포 지역이 되겠습니다. 자, 영등포 같은 경우는요, 입지 전 장점이 상당히 좋은 곳입니다. 그러면서 서울의 대표적인 저평가 지역이었었죠. 이제는 정부의 정책적인 개발들이 상당히 집중이 되는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대표적인 투자의 핫플레이스로 급부상하고 있는 그런 지역이 되겠습니다. 서울 3대 핵심 업무 지역 중에 하나죠. 이 여의도권의 완벽한 배후지 역할을 하는 곳이면서 또 9호선과 5호선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곡이라든지 도심권, 강남권 진입이 상당히 수월하기 때문에 이런 완벽한 직주 근접성을 확보를 하고 있는 곳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일반 교통편도 상당히 좋습니다. 올림픽대로라든지 강변북로 이런 간선도로를 굉장히 손쉽게 이용할 수가 있겠고요. 1호선과 2호선, 5호선, 9호선 등의 지하철 노선, 또 광역버스 이런 거 도로교통망도 아주 촘촘하게 잘 갖춰져 있는 곳이기 때문에 교통의 요충지다.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유통 상황을 한번 살펴보시게 되면요. 백화점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 대형 유통센터가 집중이 되어 있는 곳이 또 영등포죠. 그래서 문화시설도 편의시설도 아주 잘 갖춰져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환경보다는 편의성이 상당히 돋보이는 지역이 영등포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완벽한 직주 근접성과 편리한 교통 그리고 생활의 편의성이 상당히 좋은 만큼 수요가 집중이 되는 곳인데 그중에서도 젊은 층의 주거 선호도가 상당히 높은 곳이 바로 영등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1, 2인 가구들이 상당히 늘어난 곳이기 때문에 이러한 투자의 패턴도 1, 2인 가구 중심의 투자 패턴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요. 소형주택 중심의 투자가 몰리고 있는 지금 시점이죠. 당연히 수요가 많은 곳에 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인 것이죠. 이런 투자의 기본에 가장 부합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이 바로 이 영등포 지역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나 여의도권의 재건축 투자부터 소액 투자까지 완벽한 다양한 투자 가치가 가능한 곳이 바로 영등포권이기 때문에 이 소액 투자를 생각을 하고 계시는 그런 시청자분이 계시다면 가치 상승을 확실하게 보장할 수 있는 그런 개발 호재들도 상당히 반드시 챙겨 보시고 투자를 하셔야 되겠는데요. 이 서울시 도시 기본 계획이죠. 2030 서울 플랜에 보시면 이 영등포와 여의도 지역 서울의 3도심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기존 도심인 이 한양 도성과 강남과 비견될 수 있는 3대 핵심 지역으로 개발이 진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그에 따르는 수혜를 확실하게 가져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중공업지 종합발전 계획들에 의한 개발도 지속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죠. 영등포 같은 경우는 거의 대부분 지역이 중공업지로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개발도 지연이 됐었고 지역의 슬럼화도 상당히 심했었죠. 서울시의 이제 이런 중공업지 개발 계획에 의해서 낙후된 공장 지역이 최신의 주거 업무 이런 복합된 지식산업센터 등으로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이러한 변화에 대한 수혜를 확실히 볼 수 있는 곳을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영등포 구청역과 영등포 시장역 주변이 이러한 직접적인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지역이 될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지역의 신축 투룸의 가격 한 3억에서 3억 천 정도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전세를 활용해서 투자를 해보신다라고 하면 3천만 원에서 4천만 원 정도의 정말 소액으로 투자 가능한 그런 물건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특히 영등포 지역 같은 경우는요. 뉴타운 사업이 굉장히 활발하게 또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뉴타운 사업에 의해서 고급 주거 타운으로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곳인데 이런 뉴타운 사업지의 경우 같은 경우는요. 좀 고액의 프리미엄이 보장이 되어 있는 그런 곳들이기 때문에 소액 투자자들 상당히 투자하시기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하지만 잘 살펴보신다면 이런 재개발이 가능한 곳들이 있죠. 그런 곳은 1억 원 정도의 투자금으로 투자할 수 있는 그런 물건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물건들을 선택을 하시게 된다면 재개발이 되면 최소 억 단위의 프리미엄을 보장받을 수 있다라는 점 기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영등포 지역 같은 경우는요, 도심으로서의 그 변화가 굉장히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재개발부터 소액 투자 등 이런 다양한 투자가 가능한 투자의 핫플레이스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1억 원 미만의 소액 투자를 원하시는 그런 투자자분들 많은 관심을 가지고 주목을 해보시면 상당히 좋은 지역, 바로 영등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영등포에 대한 투자 분석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공투자 부동산 재테크 이번 한 주도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 꼼꼼하게 해결해 드렸습니다. 한 번 더 체크해 보시고 신중한 투자 결정 내리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 동안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